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그 활동과 의미에 대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황호섭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수로는 김진호 논설위원님, 홍성은 교수님, 이창수 박수 감독님, 그리고 노명한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항상 꾸준하게 이런 활동을 만들어 주신 우리 노명한 선생님, 또 한국외대 정보프로젝트와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우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발표 자료는 미리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자료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네, 네. 예, 화면 공유하면은, 네. 저는 선생님,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늦게 저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 감독님, 이창수 감독님, 잠깐만 인사 나누시고, 오늘 토론자 중에 한 분이신 이창수 감독님, 잠깐만. 이-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예, 되겠네요. 잘 예,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 감독님. 예, 예, 시작할까요, 선생님? 예, 예. 네, 네, 네. 음, 저는 이제 2009년에 지금 이제 강원도 인제 여기 배경화면에 보시는 곳이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인데요. 2009년에 평화생명동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서 주로는 이제 환경운동을 많이 이제 했었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태지평연구소 이런 곳에서 이제 환경운동을 하다가 2009년에 저희 그 평화생명동산의 정성원 이사장님을 이제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제 BMG 관련한 활동을 현장인 강원도 임제의 적경 지역 일대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2007년부터 같이 평화생명동산 창립하고 하는 것들 함께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다가 2009년에 강원도 인제로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한 15년 됐네요. 평화생명동산 사단법인 창립부터 해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평화생명동산 개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것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생명동산에 대한 뭐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해 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평화생명동산에서 해왔던 교육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홍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저희 이제 공간도 하나의 그 중요한 교육 이제 요소잖아요. 제2의 교사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공간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구성하다 보니까 한 6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 보면서 혹시 모자라면 맨 뒤에 이제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9년에 개관하고 나서 이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태양광 이런 것도 별로 안 보이는데, 2009년에 개관해서 한 2010년 초창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의 모습이고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주로 처음 인제군에서 만들면서 건물 옥상에도 이제 잔디가 깔려 있고 곳곳에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잔디 중심으로만 모든 것 이제 그 식물이 잔디와 큰 나무 몇 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은 식물도 이제 종류도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뭐
좀 이따가 뭐 사진에서 그런 걸 보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고 그냥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현재의 모습은 아주 많이 변해 있습니다. 아마 DMZ의 모습도 1953년 7월 달에 휴전을 했잖아요. 휴전하고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그런 DMZ의 모습도 70년이 지나면서 전쟁으로 많이 이제 폐허되고 망가졌던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이제 복원되고 보존되고 그렇게 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처음 시작은 1998년에 97년 98년 후반에 강원도 인제 당시 군수님께서 어, 그 인제의 DMZ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죠. 이제 DMZ는 아니고 DMZ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사이에 가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인제군에서는 평야가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인제군은 땅이 지자체 중에서는 홍천군 다음으로 넓거든요. 서울시 면적의 한 2.6배 정도 됩니다. 인제군이. 그런데 평야는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주로 산과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군. 근데 이제 이 가전이라는 민간인 취급 통제구역 안에 있는 곳이 굉장히 넓은 인제군에서는 아마 가장 넓은 평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곳을 어떻게 하면 인제군의 뭐 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뭔가 방법을 찾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시다가 이사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은 여기가 DMZ가 6.25 전쟁의 상징 같은 곳이고 어떤 그렇게 해서 분단이 된 곳이고 이제 죽음의 공간이었던 곳이고 이제 대결의 공간인데 이 공간을 평화 좀 역설적으로 평화나 생명의 공간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DMZ 평화생명 마을 종합계획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평화생명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인제군수와 당시의 강원도지사 모두 흔쾌히 동의해서 이제 3자가 함께 이 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2006년에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안에서는 이제 진행을 못했고 그 바깥인 현재 저희 위치한 강원도 인제군 소하면 소화리라는 그 곳에 평화생명동산을 2006년에 착공하고 2009년에 이제 개관을 합니다. 이 진행하면서 뭐 관에서 이제 강원도 인제군 환경부에서 예산을 대서 이제 만들어지긴 하지만 실제 처음 시작은 그래도 민간 차원에서 모금도 하면서 이런 지역에 대한 조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다양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민과 관이 이제 주체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저희 뭐 저희가 늘 이사님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관이 함께 하는데 관은 지원할 뿐이지 민이 주도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2009년 개관 이후에 쭉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뭐 환경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또 2015년에는 강원도 환경교육센터로도 지정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어, 가장 중요한 활동은 2009년부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DMZ 평화생명 교육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말까지 대략 2,270여 회 그리고 7만 2천여 명이 이제 다녀왔고요. 그 외에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음, 생물권 보전 지역 주민교육 사업이라든지 용릉이라는 남사라 습지가 있는데 그 습지 도시와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인제군에서 뭐 학생들과 관련한 사업들, 교육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DMZ 일원의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DMZ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그 가치 중에서도 이제 어, 아, 네. 기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 텐데 여기도 이제 DMZ 일원이라고 하면 DMZ 내부, 그러니까 남방한계선과 휴전선, 북방한계선이 있는 DMZ 내부, 그리고 DMZ 그 남방한계선부터 민간인 출입 통제선까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아래에 있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접경 지역 이것을 통틀어서 DMZ 일원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DMZ 일원의
이제 생태적 가치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생태계의 가치 그리고 뭐 역사적 교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잘 보존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발전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이제 설립 목적이고요. 그리고 DMZ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저희 평화생명동산의 주요한 설립 목적입니다. 주요 사업은 이렇습니다. DMZ 평화생명 통일 건강 교육 운동. 평화는 이제 나의 평화, 나와 너의 평화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교육. 통일도 남쪽 내부의 통일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 넓게는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인류, 우리 민족이 다 나가 있을 텐데 그런 통일. 건강 교육이라고 하면 개인이 뭐 유기농 뭐 음식, 개인의 뭐 좋은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이 건강하려면 사회와 지구의 건강이 함께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평화생명통일 건강교육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DMZ 이론의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운동과 더불어서 주민과 함께 모여서 이제 교육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저희의 중요한 운동과 사업입니다. 저희가 유치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붉은 선이 군사분계선이고요. 평화생명동산은 군사분계선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10km 조금 넘게 떨어진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번은 이제 지뢰생태공원인데 이 지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안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다 초소에 경계해서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전쟁이 휴전하고 나서 민간인의 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곳인데요. 그 지역에 과거에 이제 논이었던 것이 습지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나무로 데크를 놓고 교육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만 쓸 수 있는 지뢰생태공원을 이제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곳은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전쟁 전에 살면서 밭농사를 짓던 곳인데 그곳 한반도 식물종을 최대한 모아서 연구하고 이제 그 산업화하는 것을 이제 또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뭐 아직 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계획 정도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추진을 해야 되는 이제 사업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더 멀리는 이제 그 저희 평화생명동산에서 금강산까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하고 출발하면 저녁에 금강산에 도착한다고 했는데요. 금강산으로 많이 놀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처에 저희와 같이 평화 생명을 교육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사업의 중요한 이제 계획입니다. 저희 평화생명동산의 모습인데요. 전체 한 3만 7천 평, 12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고요. 이, 저희가 2009년에 개관하고 나서 나무도 많이 심고 이제 각종 풀이나 꽃들도 많이 심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나무와 꽃들이 살고 있고 제가 어렴풋하게 계산을 해보는 게 나무 종류만 해도 제가 이제 아는 나무만 이름을 이렇게 대충 정리해 봐도 한 7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70여 가지가 훌쩍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면서 절대 농약, 제초제 이런 거 이제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구렁이라든지 반딧불이 이런 것들도 살고 있고 이 안에 노루도 있고 노루는 늘 사는 건 아니고요. 내려옵니다. 산에서. 산하고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고라니도 있고 산토끼도 있습니다. 이런 뭐 다양한 동식물들이 저희가 심지 않은 것조차도 어디선가 바람에 날려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 밑에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주요 건물들인데요. 지붕에는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보이는 벽면은 그 흙으로 다져서 쌓아 올렸습니다. 최대한 그 친환경적 그리고 이제 어, 이게 만약 이 건물을 없앤다고 하면 자연으로 최대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연 에너지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257kW, 풍력 그리고 지열로 온수를 만들고 있고요. 건물 구조도 자연 채광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곳곳에 이제 도입하였습니다. 강의실들도 있고 숙소, 식당, 도서관 이런 공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도 이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DMZ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과 관련한 어, 저희가 진행했던 생태평화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개관해서 2023년까지 대략 2270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로는 지역 주민, 군인,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반 정도는 초중고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아래 뭐 외국인 교육 참가 현황 대륙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마 106개국 정도가 이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했고, 코로나 2020년, 21년에를 제외한다면 평균적으로는 한 170여 회, 예, 연평균 173회 정도 교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평화생명 교육 중에서는 뭐한 갈래이기도 한데요. 환경교육, 뭐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강원도에 있는 초, 중, 고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 직무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씩 초등학교 교사 3박 뭐 20명 3박 4일, 중고등학교 교사 20명 3박 4일 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 21년부터는 군부대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사단의 부사관들 23년, 22년은 한 해 안 했고요. 23년 작년에는 전국에 있는 사단의 사단별로 한 명, 그러니까 사단의 환경 군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인데요. 환경 군무원이 사단별로 한 명씩 있는데 31명을 전국에서 이제 모아서 3박 4일 동안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25명씩 선발해서 3박 4일씩 4회 교육을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역에 군인들이 많아서 군인들이 뭐 수요일마다 정원 교육 시간도 있긴 한데 근데 그 군인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2009년 개관하고 나서도 많이 왔는데 작년에도 뭐 한 600여 명의 장병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교육 받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참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원도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평화생명 TV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평화생명 TV라는 검색 TV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뭐 평화생명에 관련된 대담을 넣기도 하고 강의 내용을 넣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행사나 홍보 활동들을 이제 영상으로 기록해서 이제 방출하고 있고요. DMZ 아카이브 구축도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많이 좀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DMZ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좀 모아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는 매월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은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사로는 DMZ 평화생명 통일기원 천지와 미래를 이제 작년까지 8회 진행했는데 또 작년부터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 행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을 조금 더 보태서 주민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작년부터는 진행 시작했고 올해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DMZ 평화생명 통일 기원 천재와 주민문화재 이름을 조금 바꿔서요. 이제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이 행사들을 이제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영상제도 하고 있고 각종 조사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국제적 협력으로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교육원하고는 매년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운동입니다. 초창기에 인재 좋은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했고, 인재 생명사회 실천 운동이나 뭐 천돌이나 인재 공무원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들을 저희 이사장님 주도하에 이제 꽤 오랜 기간 진행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전문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2005년부터 2014년이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중심의 해였는데 그때 그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유엔에서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할 거냐 하다가 이제 지역마다 어떤 그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자 해가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영이 처음 지정됐고요. 울주, 뭐 인천, 그리고 저희 이제 인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할 때 저희 평화생명동산에서 함께 인제군하고 협력해서 지정을 했고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는 지금은 별도의 법인으로 이제 독립시켜서 인제군 내에서 인제군 전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사업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람사르, 이게 람사르라는 것은 이란의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에,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습지를 에,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협약을 처음 이란의 람사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72년인가 1970년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람사르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선 첫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이제 인제군에 있는 용읍이 지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뭐냐면 국가에서 습지 보존을 위해서 관리는 하는데 보존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천도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또는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습지 보존, 국가가 지정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습지를 보존도 하지만 그 관리나 어쨌든 활용에 좀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제도로 만든 게 이제 국제 람사르 습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이거 이제 인제에 있는 용읍이 습지 도시로 인증받으려고 이제 활동을 함께 했고요. 그때 당시 전 세계 프랑스라든지 튀니지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곳들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함께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용립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주민들과 함께 13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원이 되어서 이제 구성을 완료를 했고, 이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맡아서 진행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하는데 이 관련 교육도 저희가 이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DMZ 일원에 이제 DMZ가 이제 파주부터 있습니다. 뭐 더 멀게 이제 백령도부터 있고요. 인천에 이제 백령도, 강화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된 DMZ와 이제 연접해 있는 그런 곳들인데요. 그 DMZ에 연접해 있는 그 생태 또는 환경, 평화 또는 지역 주민단체 이런 단체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DMZ 생명평화 시민연대를 2021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이제 뭐 크게는 뭐 어떤 조사 활동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뭐 선거 때는 이제 저희 이 기관에서 그동안 연구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DMZ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건의문, 뭐 정책 제안문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하는 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군에서는 인제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사단법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거 만든 거는 이제 DMZ에 대한 뭐 생태 관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생태 관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서 이제 모임을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인데 인제군에 있는 20개 단체하고 이제 어디서 예산을 따로 지원받는 건 아니고 20개 단체가 뭐 시간과 자기 노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들을 모아서 물의 날 행사를 같이 하고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보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이제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에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주도를 하거나 이제 저희는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지원하고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고 강의도 뭐 환경 생태 분야, DMZ 인문 사회 분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근 지역에 뭐 탐방하는 것들이 있고, 그 저희 내에서 뭐 기후 생태 관련한 체험 교육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뭐 기후 위기와 자연의 체험 교육 이런 뭐 그런 장면을 담은 사진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뭐 조금 더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사진 자료라든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자료들입니다. 이건 이제 토종 종자 이해와 유기농 교육 학생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대암산 용집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첫 번째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고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첫 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그런 용룹이고요. 4,5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와 비슷한데요. 거의 5천 년 전쯤에 만들어진 습지입니다. 그 습지를 이제 탐방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함께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같이 주민들하고 이제 연구도 하고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길인데요. 이 평화의 길은 강원도 인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뭐 양구, 인제, 고성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인제 DMZ 평화의 길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뭐 길이나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강화도, 강화군, 뭐 김포는 김포시, 뭐 파주는 파주시 이렇게 하는데 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와 함께 해서 만든 지역의 사단 법인이 요 사업을 그 인제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운영에 함께 이 협력을 지금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그 평화의 길에 이제 올라가면 보이는 장면입니다. 멀리 이제 쪽에 휴전선 이제 이 밑에 보이시면은 산에 흙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저희 남쪽의 남방항해선이고 그 건너편 산이 북쪽의 북방항해선 그 사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계곡으로 되어 있을 아마 DMZ 내부고요. 저 멀리 이제 글씨로 무산, 뭐 새덕현, 국시봉, 북사봉, 효로봉, 뭐 이렇게 쭉 차일봉, 비로봉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금강산의 봉우리 들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인제 평화의 길에서 보면 보이는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하는 교육으로 이제 아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뭐 이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이런 교육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1학년, 2학년 또는 3, 4학년, 5, 6학년 이제 좀 차별화해 가지고 학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다양한 뭐 체험과 그리고 뭐 약간 짧은 뭐 이론 교육 이런 것들 함께 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지역에서 내가 뭘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렇게 이제 약간씩 영감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체험 소감글들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음,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실천해야 모두가 행복한 미래가 될 거다라는 이제 말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군 부대 예, 이제 부사관이라든지 환경을 담당하는 군무원, 부사관, 장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뭐 포스터 이렇게 기후위기나 생활 쓰레기 관련한 포스터 만들어서 전군에 보내서 군장병들이 잘 볼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함께 모이는 공간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찾아오는 군장병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그 생태 체험 교육이라든지 강의, 예,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와 대전환 이런 걸로 이사님이 강의하시기도 하고 저는 DMZ 생태계 관련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체험들도 하고 평화동산 저희 전시관 내부인데요. 여기 DMZ 써 있는 게 전시관 내부인데요. 전시관 안내도 하고 저희 동산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어, 뭐 동산의 뭐 구성이라든지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체험들도 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본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요거는 인제 토종 씨앗 학교. 토종 씨앗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자립 순환하는 농사의 실천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씨앗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땅과 사람을 살리는 어떤 농업 방식
그리고 이제 토종 씨앗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남아 있는 거라 그런 기후나 어떤 그 어, 날씨 이런 것들에 이제 잘 적응한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도 충분히 이렇게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들이 아닐까. 그래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식량 위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토종 씨앗을 잘 좀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학교도 하고 인제 지역을 돌면서 농민들이 이제 옛날부터 대를 이어서 그 씨앗을 거두고 농사를 짓는 분들 찾아가서 그런 씨앗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씨앗을 사고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감자도 보통 한 종류 심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감자가 있고, 토마토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옥수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급되는 종만 심죠. 그러다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종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12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사들 연수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제군에 있는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가족 캠프들도 진행을 하고, 올해부터는 DMZ 평화생명 캠프라고 겨울에는 사냥 과 관련한 내용을 했고요. 봄에는 새소리로 했고 여름에는 반딧불이로 했거고요. 특히 올겨울에는 사냥이 전국적으로 700마리 정도가 죽었어요. 야생에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눈이 많이 와서 산에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철책을 다 쳐놨는데 그 철책 때문에 사냥들이 이동 통로가 막혀서 죽은 그런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예, 고심에 빠져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이제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계속 좀 평화 생명과 관련된 캠프를 저희가 좀 더 기획해서 하는 교육을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과 관련한 교육. 왼쪽 상단에 흰색 플라스틱이 이제 빗물을 모으는 통입니다. 이 빗물을 모아서 근처에 있는 뭐 농작물, 예, 화단에 주기도 하고요. 그 아래 있는 사진이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녹색, 흰색 프로펠러 날개가 보이실 텐데 저거는 나무로 된 겁니다. 저희가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그리고 에폭시 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프로펠러도 만들고 저 기둥도 저희가 용접해서 만들고 외부에서 이거 세울 때만 큰 어떤 이 크레인 차가 와가지고 세워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해서 만들었고 1시간에 바람이 잘 불면 1.5k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밥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인데요. 대산농촌재단하고 그 나를 바꾸는 밥상이라고 해서 교육을 했고 지금은 20,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청천만 여행으로 이름을 조금 바꿔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이 생산되는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더 나아가 먹는 것을 바꾸면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 뭐 전 세계 탄소가 8% 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지구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렇게 기획해서 교육을 2014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상 축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이제 이 정부에서 작년까지 주던 정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던 지원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하고 인제군에서만 올해는 이제 2024년에는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이제 들이지 못하고 뭐 과거에도 많이 들이진 못했는데 들이지 못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영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화 생명에 대해서 청소년들한 꼭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영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청소년들하고 뭐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평화생명 TV인데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독자가 좀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쨌든 인기가 없더라도 저희가 해야 될 얘기만을 이렇게 잘 찾아서 고민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천재미네, 이게 천재미네가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는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공간도 평화생명 동산에 하던 것을 마을로 내려가서 진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새롭게 한 건데 6월 5일이 엊그제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서 보통 환경의 날 같은 행사는 대도시라든지 서울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하는데 인제 서화 저희가 있는 곳에서 작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에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오고 엄마 아빠랑 손잡고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이제 다녀갔는데요. 이제 작은 소도시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뭐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 그리는 거, 뭐 토종 씨앗으로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 그리고 자연 에너지 체험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벌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양봉 체험도 하고, 뭐 꿀벌 살리기 운동을 겸한 양봉 체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했고요. 제가 40분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 시작을 한 5분인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시설입니다. 이 전경이 좀 아까 처음에 봤던 곳하고는 좀 다르죠. 다양한 이 꽃과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음. 농약을 하나도 안 쳐요. 제초제를 하나도 안 치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잡초를 안 깎냐고 관리를 안 하냐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초를 어느 게 잡초인가 해서 이걸 깎으려고 보면 이게 잡초가 아닌 게 많아요. 봄에는 다 풀이지만 초록색 풀이지만 가을이 되면 그게 굴돌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마탈이란 노란 꽃이 되기도 하고 뭐 초롱꽃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여러 가지 풀들이 우후죽순 자라니까 그게 다 이제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잡초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쑥, 망초, 뭐 산딸기, 근데 산딸기도 딸기 따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뭐 달맞이꽃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잡초라고 하는데 근데 땅을 가장 좋게 하는 게 제가 그 아주 망가진 이 척박한 토양에서 땅을 가장 좋게 하는 게 쑥입니다, 사실은. 쑥인데 사람들이 이제 잡초죠. 내가 심지 않은 거니까. 근데 남해인가 어디서는 쑥으로 농사를 지어서 아주 그 수입을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밭이 쑥밭이죠. 그러니까 쑥밭. 쑥밭인데 거기에 벼가 자라면 아마 벼가 잡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초라는 건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 이제 정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이제 풀 관리도 되도록이면 함부로 뽑지 않고 최대한 사람이 다니는 길 정도를 이제 풀 깎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곳곳에 좀 언뜻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이야기거리는 참 많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다 잔디밭으로 돼 있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여기 다니면서 굳이 뭐 크게 할 이야기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전경 모습입니다. 이거 좀 전에 봤던 사진에서 반대에서 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붕에는 다 잔디가 깔려 있고 왼쪽에 이제 태양광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건물 지붕을 잔디로 깔다 보니까 복사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름에도 이렇게 위에서 아주 뜨거운 기운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들 그리고 태양열, 온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자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예, 자연 채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생들하고도 이제 물 절약을 위해서 이런 수량 조절 장치도 쓰고 있고 물 뭐 변기 안에도 저런 벽돌이나 물통 같은 걸 넣어놔서 수량을 이제 물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형 전구로 LED 전등도 사용하고 전등도 아예 중간중간에 뺍니다. 전기도 등도 낮에 환할 땐 잘 안 켭니다. 그리고 녹색 커튼을 이용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 커튼은 콩입니다. 콩. 덩굴성 콩이에요. 콩에서 나온 건 또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요거는 케나프라는 어, 에, 식물인데요. 세계 3대 섬유 식물입니다.
실물을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이 지팡이 두께의 지름이 한 6cm 정도 됩니다. 이게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한 해살이 풀이고요. 한 5월 달에 심어서 10월 달 정도 되면 이런 정도로 크게 한 4, 5m 정도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온실가스 흡수량이 상수리나무나 소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높습니다. 상수리나무의 10배 정도 되는데 이건 뭐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로 나온 자료고요. 용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는 자동차 내장재로 플라스틱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캐나프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좀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농 야외 교실이라고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연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토종벼도 심어서 사람들한테 교육용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일제 전에 우리나라의 벼가 3천여 가지였다고 하죠. 벼의 종류가.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양평 같은 데서 이런 토종벼를 키우는 운동도 하고 실제로 재배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맛있는 식사보다도 좀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맛도 많이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건강이고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식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마늘이나 양파 정도는 자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늘, 양파 많이 심고 감자도 좀 심어서 최대한 저희 거 쓰려고 하고 있고 밑에 블루베리나 앵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체험 왔을 때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씩 따먹으면 참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도 뭐 깻잎, 콩, 뭐 땅콩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키우고 호박, 오이 이런 것도 키우고 태양광 아래도 뭐 산나물, 곰치, 고려원gon기, 취나물 이런 것도 키우고 그 이제 자연적으로 보니까 아까 구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렁이 이제 모습입니다. 빗물 저장도 하고 있고요. 지하수 저장도 하고 음식물도 퇴비화해서 최대한 저희 운영의 원칙은 이제 자급하고 순환, 더 나아가서 자립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외부로 쓰레기도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자체를 꾸미는 것도 생태적이면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가치가 다들 이제 조금씩 다를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디 관공서 가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 같은 걸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저희는 그건 생태적이지는 않거든요. 잔디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태적이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어쨌든 큰 원칙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공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평화생명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평화가 자연과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저희 공간도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밥도 식당 이름이 만사지식이란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동학에 나오는 말인데 예. 이 가운데는 이제 수경 스님이라고 옛날에 그 새만금 삼보일배 할 때 이제 하셨던 이제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이제 동양송이라고 쓰신 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밥 먹을 이제 좋은 정성 들인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국장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평화생명동산이 평화생명, 통일,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또 주민과 연계 이런 지향점을 갖고 대단히 그 섬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교육 대상이 학생에서부터 군인까지 생각이 수동 씨앗학교 대단히 새로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진행하시는 국민들이 이게 맛하고 신통성을 잃는 건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이 될수 있는 건 잠깐만요. 박상남 선생님. 네네
박사님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조금 아, 그래요? 예, 예, 마이크하고 가까이 하시거나, 예. 예.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예. 사이아지. 예, 황우성 국장님,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평화, 생명, 통일, 건강, 또 가능한 지역 발전, 그리고 지민과의 연계,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교육 대상이 학생에서부터 군인까지 폭넓다는 것도 새로, 초중시합 학교는 아주 새로웠어요. 그것이 어떤 맛과 상품성은 어떤지, 우리 농촌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있는지, 나중에 답변하실 때 쉽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을 제가 자세히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그 토론자분께서는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토론을. 먼저 우리 김진호 민들레 에디터님 토론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예, 저는, 경향신문에서 한 34년 정도, 33년 정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 한 2년여 전에 은퇴하고 좀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토탈에서 한 35년이 좀 넘는 그 언론인 생활의 마지막 한 20여 년이, 어, 정보부처로 얘기하면 통일부, 외교부를 출입했고, 그리고 또 북한을 한 11차례 정도 방북 취재를 했고요. 또 워싱턴 특파원을 한 4년 하면서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경지도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 오늘 황호섭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해주신 이 DMZ 평화 생명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또 토론 나중에 차례가 되면은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호 에디터님, 네, 예, 예. 예, 소개해 주셨고요. 바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아, 예. 어, 이 저는 이 직업적인 속성 때문인지, 일단 그 단체 이름을 좀 두 번, 세 번 뜯어보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어, 지금 단체 이름이 DMZ 평화생명동산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교육 사업과 또 다채로운 국제 협력, 람사르 습지 협약 국가들이나 유네스코나 이렇게 국제 협력 부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은 생명, 기후 변화 이쪽인 것 같고요. 어, 이름에 담겨 있는 DMZ와 평화 이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물론 많은 군인들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좀 생각이, 아니, 아쉽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왜 덜 채워져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까 황호섭 국장님이 모두에 DMZ 평화생명동산이 들어있는 인제군 이 지역을 설명을 하실 때 과거 죽음의 땅이었고 전쟁의 땅이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강원도 인제군은 아직도 전쟁의 땅이고 언제든지 많은 그 총탄이나 날라를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 북한에서 내려보낸 오물풍선이 영내에 많이 떨어졌는가요? 허석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저희 인제 쪽은 아, 예, 제가 예.
기사에서는 뭐 파주 이런 쪽은 좀 기사를 본 것 같은 봤는데 아, 그렇군요. 인제에서는 그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생명동산 안에 평화 쪽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어떤 그동안에도 교육 거점이나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이런 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이끄는 어떤 생명운동의 현장으로서는, 어, 엄청난 성과를 거두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평화 거점으로서의 사업도 좀 생각해 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 저녁 식사를 한번 들려서 할 수 있었던 게, 그,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행사 중에 이제 주한 외교 사절들도 많이 수십 명을 같이 참가를 해서 민통선 안 지역에서 그 음악회를 하고 야외 콘서트를 하고 한번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홍보하는, 평화를 선전하는 가장 좋은 대상은 물론 가장 먼저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 세대들이지만 그 다음으로 평화를 가장 먼저 선전해야 될 대상은 저는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라면은 어 실제로 지금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가 유엔사의 모자를 쓴 주한 미군이고 어 그리고 여전히 많은 주한 미군이 한국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인제군은 여전히 전쟁 준비에 그, 가장, 가장 고도로 무장이 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아까 강연을 듣다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곳인데, 인제군의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있지 않습니까? KCTC라고 하는데, 평화생명동산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1,30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아주 첨단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지를 만들어서, 그때 방문했을 때 여기 그 훈련단 단장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 자주 쓴다. 자주 좀 빌려 쓰자고 부탁을 해와서 빌려주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런 전쟁 준비를 하러 온 친구들,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 KCTC를 방문하는 친구들을 거기 뭐 훈련 필요하면 받고 굳이 마지막에 한 뭐 며칠, 2, 3일이라든지 아니면 하루라도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이 땅이 인제군이 너희가 생각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예비기지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생명과 평화를 꿈꾸는 한국민의 그 소망이 담긴 그런 거점이라는 거를 홍보해 주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욕심을 내자면은 그럼 일단 주한미군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근무하는 미군들 이 친구들도 분명히 한국을 종종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확대를 하자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좀 더 나가자면은 펜타곤 대외협력 파트와 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군인들에게 평화를 선전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쪽으로도 국제협력은 상당히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주변국 우리 직접 본국에서 오기 힘들면은 우리 주한 사절로 나와 있는 무관들 이런 친구들도 한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서 어떤 평화에 대한 한국민의 어떤 소망과 그리고 전쟁의 그 전쟁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지역에서 피어나는 어떤 생명의 가치 같은 거를 이 친구들도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협력이 좀 있지 않으면 싶을까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등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은
디베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그 서클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에서 예일대 디베이트 소사이어티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 자기들 돈으로 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여기 한국에 와서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봉사를 한다 이런 컨셉으로 오던데 그런 친구들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그 친구들은 자기들 돈을 모아서 오지만 인제군이나 이 그 동산 쪽에서 약간의 지원만 해줘서 빈제군 지역의 학생들 그 친구들한테 어떤 그 토론 영어로 토론을 한다든지 영어 수업을 하는 이런 것도 장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봤던 한 그 지방대학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설 그리고 그때 이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어떤 여관 아주 값싼 여관 같은 데서 묵었었거든요. 그 시설이 안 돼서 그거를 자기들 돈으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좀 오픈을 해주면은 미국의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한테도 어떤 평화 거점에 대한 어떤 선전 효과도 있고 지역 그 청소년들한테도 세계로 호흡하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나중에 말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호 에디터님께서 특히 평화에 대한 지향점이 좀 더 강조될 수는 없을지, 특히 한국민의 평화에 대한 갈망을 군인들 또는 미국 청년들에게 좀 더 오픈되게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그 다음 토론자로 한성훈 연세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성훈입니다. 먼저 황원숙 국장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선생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봤는데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도 감사드리고요. 그 노무현, 세- 노무현 선생님께서 제 소개를 이제 북한사 연구로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DMZ 평화, 북한 이런 키워드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에서 저는 이게 평화가 대상이 있는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내 평화 교육의 약간 맹점 중에 하나가 이게 대상에 대해서 잘 평화 운동, 평화 교육에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담론, 또 한쪽에서는 운동이나 활동에서는 주로 이제 그 전쟁 반대하거나 또 DMZ, 또 분단,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평화스럽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얘기를 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부에서 이제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 평화가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과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그, 본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이렇게 좀 해서 교육 프로그램 또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 연구 주제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제 연구 주제인데요. 그 외에 이제 제가 한국 전쟁과 남한 사회 변동 관련해서는
민간인 학살이 제 또 다른 연구 주제입니다. 제노사이드가 제 연구 주제인데요. 제주 4.3이라든지 노건리 뭐 거창 사건, 그 한국 전쟁 때 민간인 학살, 그러니까 전쟁 사회 변동에서 내용적으로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터 이렇게 보면서 그 수단 다르푸르 학살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수단은 내전 상태이고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다르푸르 학살은 이제 꽤 오래전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제노사이드로 명명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20년부터 기후위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의제이고 제가 2018년에 이제 그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 이 사회변동 관련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2020년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다르푸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단 다르푸르를 흔히 이제 인종 간의 학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얘기하면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제 내전 상황에서 또 인종 간에 이제 그런 굉장히 복잡한 종교 문제가 같이 개입돼 있고 인종 갈등이 폭발한 것이긴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르푸르 학살은 그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단 북부 지역의 특정한 지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쪽에 살고 있었던 족이 거주할 수 없이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주를 남쪽으로 하게 된 거죠. 생활 공간이 일종의 바뀌면서 이게 이제 자원을 둘러싸고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전 상황과 겹치면서 인종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서 학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인종 학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그게 기후위기에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어느 학자가 기후전쟁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같이 요즘 기후 난민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배경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지금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교사분들의 그 직무연수 또 어린아이들과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도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아까 이제 두 번째 시트의 설명을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생명평화동산의 가치 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제가 저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앞으로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생태 환경 카테고리 안에 지금 이제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걸 이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어떤 우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면 이게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전환 이 문제를 굉장히 좀 더 상위의 어떤 가치로 이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명평화동산의 어떤 가치 지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이제 기후 문제는 환경 생태 이런 용어로 포괄할 수 없는 지역적이면서 지구적 차원의 이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환경 문제로는 기후 위기 문제를 포괄할 수 없고 생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이미 우리 인식문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브루노 라투르 이제 과학 철학자가 얘기하는 그 가이아 또는 이제 남미의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어머니 지구라든지 파차마마라든지 또 수마카우사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 인류적인 어떤 공생, 공존, 이런 차원으로 저는 DMZ 생명평화동산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고 본 게 그겁니다. 거기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에서 지구적 차원. 그러니까 이제 지구적 차원을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관점이 저는 이제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기후 문제, 뭐 람사르, 그리고 또 그 저기 아까 용럽, 예, 그것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대암산 용럽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위기에 복합적 위기로 따져보면 지역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DMZ 평화생명동산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어, 체계적이고 좀 더 이론적이고 이런 점에서는 예, 이걸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열심히 잘해 오셨어요. 제가 예, 보니까 너무 근데 지금은 예, 이게 조직과 체계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에 준비를 하고 오히려 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토종씨앗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계신다고 보는데요. 그거가 조금 다르게 그 지뢰 생태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99년, 2000년 그 즈음에 이 사회운동 이렇게 직접 관여했을 때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뢰 제거 관련한 그 단체도 있고 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게 일부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북한 관련도 있고 평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리고 DMZ 그 이제 적병 지역 관련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뢰가 아직 그 제거하지 못한 지뢰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99년, 2000년 초반에 우리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사장되어 버렸어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저기 CP나 철책선에서 이제 지뢰 사고가 나야지 그냥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는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는데 예, 역량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평화생명 동산에서 이 지뢰 문제를 직접 그 문제를 제기하고 평화운동 차원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의제로 가져갔으면 싶습니다. 예, 당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성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평화생명 동산 프로그램 너무 잘해 오셨는데 그걸 한 단계 더 또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강조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좋은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어떤 기후변화 문제, 이 문제를 더 부각시켜야 하고 어,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수단의 그 내전 사례가 결국은 기후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 조직 체계에 있어서도 좀 이런 분야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얘기하신 것 같고 또 지뢰 문제도 함께 좀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추가 또 답변과 토론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이창수 유니크 스튜디오 대표님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년째 다큐멘터리 연출하고 있는 이창수고요. 해외하고 공동 제작 많이 하는 제작사의 대표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 국장님, 우리 여기서 한 몇 년 전에 이런 발제 한 번 해서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재밌게 잘 들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좀 된 듯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 자연 생태, DMZ 생태, 자연, 야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면 하여튼 뭐 지금 우리 황 국장님이 발제할 때마다 이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뢰에서부터 기후 변화까지.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쭉 만들면서 한국에서 아마 DMZ 지역의 다큐멘터리는 제일 많이 만든 PD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 좀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접근도 어렵고 이게 뭐 매년 그런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이 DMZ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를 한 게 2007년부터 쭉 했었는데 푸테이지가 또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카이브가 정리는 안 되고 영상 푸테이지는 뭐 잔뜩 쌓여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촬영을 계속 진행하기도 어렵고, 대신에 이제 그런 공부는 좀 많이 했는데 DMZ 지역이나 우리 민통선 지역이나,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한 번 더 그 지역에 대한 다큐를 해보려고 민통선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BTS의 진이라는 친구가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은 그런 명분이나 이런 거 갖고 되지 않는 게 일이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프랑스하고 공동 제작을 했던 게 프랑스군 유해 발굴이 저기 오사단 지역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유엔군 유해였죠, DMZ 안에. 근데 뭐 어제도 뭐 유해 발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저는 이 DMZ 평화생명동산이 이제 아까 우리 김유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 그 이름에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화생명동산에서 생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건 역사 부분이었거든요.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분단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DMZ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을 세우고 있고, 거기 인근에 만들어진 곳이라면 역사를 뒤로 하고 현재 미래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역사를 보고 전쟁이라는 역사,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면 당연히 사라졌던 자연이 돌아오고 동물도 돌아오고 스스로 자연은 회복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빠져서 좀 아쉬웠고요. 작년에 오사단 지역에서 2019년도에 발굴된 유해가 저희는 프랑스군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프랑스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여튼 그런 사람, 그런 그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아직은 DMZ 내에 유해군이 있습니다. 유해가 돌아오지 못한. 가장 인근에 있고, 특히 인제는 그 프랑스군이 가장 주력으로 싸웠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평리 전투 이후에 재수가 참 없는 참전국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로 드라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뷰티풀 트래블이라는 제목으로.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떠나올 때는 한국 전쟁 곧 끝난대라고 해서 홍콩 같이 생각하고 얼렁뚱땅 왔는데 11월 말에 도착해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중공군 개입해서
첫 번째 전투가 1월 3일 날 한국군 미군 엄호하는 전투를 원주에서 시작하고 북한군하고 싸워보지 못하고 중공군하고만 싸우고 전쟁을 끝낸 게 프랑스군이었는데 그 지평리 전투에서부터 인제까지 올라가서 했던 분들이 이제 프랑스군이었습니다. 뭐 저는 기회가 된다면 참전 16개국 다큐를 쭉 할 생각인데 영국, 프랑스군까지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인제의 어떤 이런 역사적인 거, 인제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그게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면 자연도 돌아오고 우리가 할 것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적 동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그 단톡방에 그 도움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여튼 프랑스에 계신 참전용사 같은 분도 93세가 되시지만 한국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아픔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참 아픔이 많은 지역입니다. DMZ가 그렇고, 인제도 그렇고, 인제 원통이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아픔을 알아야 평화의 가치나 이런 것도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쪽의 생태나 자연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일반 국민들을 못 들어게 하고 민간인을 통제하면서 자연이 스스로 되살아난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 되살아난 그 지역이고, 아까 우리 한 교수님 지뢰 말씀하셨지만 저도 KBS 도전지구탐대 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를 갔었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 정도의 지뢰가 아니라 아마 DMZ 지뢰는 100년을 캐야 된다고 제가 97년도 지구탐험대 할 때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픔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여기서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적인 건 좋은데 군인들 거기에 찾아오는 군인들도 학생들도 최소한 이곳이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역사적인 게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곳에서 평화를 말하고 기후변화를 말하고 자연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 3년에 할 때는 충분히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조금 진화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른 진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창수 대표님 또 좋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전쟁 또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 그런 아픔들에 대한 역사가 조금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과거의 아픔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프랑스군의 사례, 우리가 좀 이 아픔에 대한 과거를 우리가 더 고찰하고 그걸 기억하고 공부할 수 있을 때 평화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빈통선 역시 어떤 인위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뒤돌아봄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화동산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이 방향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따 답변을 통해서 우리 또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노명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황호석 국장님,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혹시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담이라면 부담이지만 그만큼 평화생명동산을 DMZ 평화생명동산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사랑할 의지의 표현일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DMZ 생명평화동산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여간 마음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든 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 오늘 먼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부담만 갖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못 들여서 아마 생명 쪽에 이제 더 역점을 두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으셨을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생명평화동산이 그 평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호 관계, 상호작용, 이제 이런 쪽으로 더욱더 큰 이제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세계인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뭔가 실천해 갈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바로 그래서 이 작은 인재라고 하는 인재 그 안에서도 이 작은 지역에서 하는 이 활동이 세계적으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DMZ가 있게 된 그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또 DMZ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제 그것이 바로 또 이러한 생명운동, 엮여서 세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이 가고요. 저는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여러 앞에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그 그 DMZ 아카이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카이브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고 뭐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아카이브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그 DMZ 한국 DMZ 생명평화동산이 아카이브를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여러 측면에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DMZ 생명동산에서 만드는 아카이브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생명의 그 상호 관계, 상호작용, 그 DMZ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아카이빙하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공유하고 교육하는 그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프랑스의 학교도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이제 자동 통번역이 되는 시대에 가능하고 저 남미의 학교도 그게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한번 펼쳐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생명평화동산에서 실행하는 아카이빙은 그것이 단순한 이 평화동산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차원이 되고 다양한 맥락과 연결돼서 의미들을 만들 것이기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아까 황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그다음에 앞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배우기, 뭐 이제 어떤 교육적인 차원, 그다음에 우리 이창수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다큐 영화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의 다큐 전문가들이 이와 함께 이러한 아카이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이런 아카이브는 지금 이창수 감독님이 계속 만들어 오신 아카이브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다음 달에 할 또 김승호 우리 DMZ 생태연구소 소장님이 하시는 아카이브 작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플랫폼으로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지역적으로 실천하면서 지구적으로 공유하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지금 기록학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바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그 구체적으로 한국 DMZ 평화 생명 동산의 이 활동 또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엮어서 이것을 내가 아카이브 전문가로서 어떻게 한번 실현하는데 좀 내가 역할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이제 그러한 역할들이 다 엮여져서 연결해서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속에 오늘 여기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역사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이미 DMZ 평화생명동산은 역사 속에서 이제 하고 있으신데 오늘 발표는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해 주시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보다 많은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가 또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역사와 더불어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이 역사와 더불어 한국인이 고난 속에 고난으로 겪은 그 역사가 세계인들을 살리는 이 지구 위기 시기에 또 평화가 필요한 이 시기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고 중동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다양한 지역에 이러한 이 그 전쟁의 문제 그것은 또 이것이 기후 위기하고 이게 긴밀히 연결되겠구나. 자원을 향한 투쟁이라든가 어떤 생존 경쟁 아까 한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찾아가고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직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요.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그러니까 아카이브 플랫폼 그런 활용 관련해서 조금 황 국장님께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 하고 뭐 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명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장님이 이 지금 코멘트들을 애정어린 코멘트들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오히려 격려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어떤 이 평화동산이 세계적인 생명운동 그런 가치 공유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늘 우리 노명환 선생님 강조하시는 입만 열면 넘겨주시는 이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이것을 통해 세계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플랫폼 속에서 다 모아지고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는데 아카이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그 원로 선생님을 한번 뵀는데 아주 오래된 미국 그 미국인이 쓴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젊었을 때 받았는데 못 읽다가 최근에 읽었는데 지금 우리 이 DMZ 한국 전쟁 그다음에 그 4.3 제주 학살 여순
그다음에 그 김구 선생의 암살이라든지 여러 그 해방 이후에 그부터 시작된 그런 미 국무성 자료가 그 이제 비밀 해제 단계별로 비밀 해제가 되는데 비밀 해제돼서 자기가 미군을 해서 그 소식을 듣고 한참 있다 갔더니 비밀은 해제됐는데 먼지만 쌓여 있더라. 아마 자기가 처음 열어보는 것 같더라.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안 볼까? 이제 그런 게 서문에 써져 있다고 저 서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국무성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얼마나 미국이 이 한국의 모든 학살과 모든 이 전쟁에 미국이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 후학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이고 아카이브가 좀 그런 거부터 또 함께 좀 전쟁의 아픔 또 아까 과거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 이런 쪽의 자료들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또 그 답을 주신 게 아닌가 우리 노명환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황호성 국장님 이제 답변 듣는 시간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황 국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황호석, 네, 네, 네. 예. 말씀해주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제 자료에 보면,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평화를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의 평화, 나와 너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데요. 다 중요한 평화의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자연과의 평화를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용의 중심이 저희 활동의 중심이 그렇게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교육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가장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 기후위기라는 문제,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이고 우리 삶을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고 그런 문제이지 않나. 물론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뭐 우리로 보면은 그 양극화의 문제가 또 심각한 것이 있고 또 보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남과 북의 평화, 전쟁의 문제. 최근에는 또 몰초에 뭐 북쪽에서는 그동안의 어, 관계를 벗어난 또 새로운 관계를 천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는 이제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또 한쪽을 또 이렇게 좀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저희 평화생명동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조언이기도 하고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더 찾아보고 또 지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하게 자리를 잘 잡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귀한 말씀 좀 참 고맙게 들었습니다. 부담보다는 저런 내용들을 좀 많이 좀 고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김진호 선생님이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들은 저희가 기회만 되면 다 이렇게 받아 안아서 이제 할 생각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연결이 되지 않고 기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예일대학교에서 와서 그런 토론 뭐 미국에 있는 학교 이런 것들 다 좋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그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온 건 아니지만은 내일신문하고 같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대학원 학생 정도 되는
우리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DMZ 관련한 이렇게 철원에서부터 이제 돌아보고 인제까지 와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그 친구들하고 또 더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천재하고 주민문화재 할 때 초청해서 또 하고 또 그것이 올해는 유엔 한국 대학생 협회라고 있습니다. 운사라고 그 친구들하고 연결이 돼서 올해도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뭐 농촌봉사, 교육봉사 활동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받아왔는데 저희가 뭐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제안해 주시고 또 찾아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힘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함께할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작년에 만났던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친구들은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이렇게 진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로 한 40개국 정도가 왔었거든요. 아, 그런 친구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 얘기를 하면 지금 아니면 생태 얘기, 뭐 환경 얘기 뭐 다 해도 좋은데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참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주제를 평화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늘 열린 자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성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가 뭐 지역적으로나 지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또 용납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또 토종 씨앗 이런 문제도 이제 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기후 위기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용납은 이탄 습지거든요. 근데 그 이탄 습지가 습지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자연의 한 지형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근데 그 이탄 습지가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의 이탄습지도 그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후 위기에서 뭐 지구 온난화를 이제 가속시키는 걸 이제 둔화시키는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후 위기가 분명히 뭐 중요한 과제이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이건 분명하지만 이런 제반의 생태 환경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는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기후위기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기 남해, 아니, 전라남도 이런데 논이 간척지로 돼갖고 논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런 데를 다 태양광으로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너무 이렇게 또 그것만 보다 보면 산을 깎아서 이 태양광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 이렇게 모조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게 좀 고민이 좀 이렇게 뭐 균형적인 부분이 좀 다소 자칫하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잘 가져가면서 기후 위기를 가장 우선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 기후 위기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저희 사업에서 그것에 맞게 좀 뭔가 좀 잡아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리생태공원도 어, 저희가 이제 인제군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속에서 지뢰생태공원, 뭐 지뢰박물관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고 했었는데 약간 좀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준비는 일상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남북 협력이라는 것이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반짝하고 하다가 또 안 좋아지면 안 해버리는데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줘야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사업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의제로 가져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창수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환경 쪽 환경 운동을 좀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사장님은 그러시진 않지만 제가 하면서 이제 또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 더 이제 강조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음, 아,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역사에 대해서
보완하고 역사적 아픔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저희 안의 사업으로 잘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한 부분은 이렇게 좀 잘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잘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 평화, 또 그 속에서 자라난 어떤 생태, 복원된 자연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이시고, 예, 저희도 오늘 기회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아카이브는 사실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많이 진척은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이게 좀 일단은 쉽게는 저희 평화생명 동산의 자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DMZ 시민연대라고 있는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 강화도, 파주, 연천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그분들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 뭐 분야는 생태문화, 역사, 지역, 뭐 평화, 주민 뭐 이런 것도 다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DMZ를 잘 보존하고 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평화와 어떤 그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구축을 통해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매우 작기 때문에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네, 절대적으로 환영이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뭐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존하지만 또 지역 속에서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이렇게 제가 고민해 놓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면 예,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저희의 소유가 될 필요도 없고 저희는 하나의 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이 음, 그런 다양한 가치들에 예,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 뭐 그거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너분의 그러니까 그 토종씨앗에 대한 맛이나 상품성을 하나 이렇게 말씀 처음에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박상남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입니다. 만주와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인데 그래요. 우리나라 초에 그러니까 초가 1900년대 어쨌든 일자의 나라 뺏기고 그럴 때 그 미국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 콩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연구소, 콩 관련한 국가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만주와 한반도의 콩의 종류가 3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져간 게 예. 종자가 3천 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00가지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중에서 쓰고 있는 거는 별로 안 됩니다. 흔히 아는 건 더 안 될 거고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더 상품성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심어본 것 중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콩은 밤콩 이런 거는 참 맛있습니다. 밥에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고 오리알테라는 콩이 있는데 그거는 콩나물로 키우면 맛있는 콩이라고. 어, 어, 네, 오리알테라는 콩도 있고 작두콩은 콩이 이 콩깍지가 거의 칼만 합니다. 칼. 우리 이제 과도보다 더 크죠. 부엌칼 정도만 할 거예요. 이 작두콩 요즘 차로 콩깍두기가. 나오는 거, 차로 나오는 게 그겁니까? 네, 작두콩차 그게. 작두콩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는 차로 먹으면 기관지나 뭐 이런 데 좋은 차라고 맛도 구수합니다. 콩종점에 그런 것도 있고 상추 종류도 너분의 상추라고 이런 것들도 있고 토마토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참외 종류도 많습니다. 참외도 사과 참외라는 것은 메론 맛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종류들이 있는데 근데 상품성이라는 것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지금 먹고 있는 우리의 작물들은 유통이 편한 거, 보관이 오래되는 거 중심이지 꼭 예, 맛은 예. 중심이 아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그때 토마토도 여기서는 딸 땐 파란색, 가서는 빨간색. 네. 후숙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맛은 이제 토종 것들이 훨씬 더 맛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상품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통, 보관, 뭐 이런 것들, 뭐 생산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다른 각도의 이제 다른 어떤 별도의 어떤 관찰이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추도 뭐 너분의 상추 뭐 하여튼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저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예,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 저희가 하는 활동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황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마저 못하셨거나 아니면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해주실 말씀들을 있으시면 아,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뭐 짧게 예, 예, 어,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아까 두서 없이 막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또 많은 국제 협력에 대한 희망을 제가 좀 피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요. 우리 황 국장님. 이미 그 DMZ 평화생명 동산이 현지 군부대와 네,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이미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국제협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인제군과 인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어떤 지휘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교류를 갖고 계시니까, 관계를 갖고 맺고 계시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하나 넓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KCTC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인제군에 있는 그 훈련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시로 주한미군 애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이런 걸 인제군, 담당 부처나 아니면 인제군에 주둔하는 그 군부대 사령관이나 그 참모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하셔서 하나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황우성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네, 어, 좀 여러 가지로 한계를 느낀다 그러시는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과부하도 많고 다양한 좋은 방향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이미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저는 좀 그 사회자로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 코멘트 해주신 분들 선생님들이 이 소중한 게 이 문헌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실질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게 대단히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어, 지금 이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제일 그 부분에서 가장 잘 아신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준호 선생님의 한국인이 갈망하는 평화 이런 거 좀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좀 부탁드리고 우리 한성원 교수님의 그 어떤 기후변화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또 이창수 대표님한테는 아픈 과거를 알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노명환 선생님한테는 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이렇게 만들어야 뭐 이런 걸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하나 넣으시면 그거를 한 학기 정도, 1년 정도 그 프로그램에 와서 좀 되는 봉사 하시듯이 강의해 주시고 한 3, 40분씩이라도 그리고 토론하고 하면 대략 거기서 좀 지혜도 많이 나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니까 멀리 찾지 말고 지금 오늘 코미트 하신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음, 일단 그런 강의명을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시는 건 어떨지. 예, 그런 걸 한번 제안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또 다른 선생님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끝으로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병환 선생님께서 DMZ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빙이죠.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4년에 한국
위원회가 주최했던 그 동아시아 청년 역사 국제 포럼에서 우리나라 DMZ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DMZ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이제 지금 우리 생명평화동산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전망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 이미 DMZ 혹은 DMZ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 몇 군데 나라들이 이미 이런 조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물론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지금부터 이제 생명평화동산의 활동이라든지 그 참가자들의 수기 아까 이제 이렇게 받아놓으신 것도 발표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걸 그 자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인제군과 협력하는 것도 이제 인제군에서도 이제 이게 자료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평화동산 내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활동을 자료로 남긴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완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무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하면 더 잘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그 근데 이제 이런 예, 아카이빙 작업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조금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그 그 전에 이제 그 예. 이게 뭔가 시스템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제 말소리가 안 들리시는가요? 그 박상남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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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는 들리지요? 네, 네, 들립니다. 지금 네, 한성훈 선생님 인터넷이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가 8월 달에 7월 달에는 이제 김승호 소장님 발표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8월 달에 그 아카이브 센터에 이제 이연창 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세미나 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이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이현창 소장님 회사하고 우리 DMZ 평화생명동산하고도 연계가 돼서 뭔가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그런 협력을 보다 더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계적 차원의 어떤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소통과 공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8월 달에 구체적으로 더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 DMZ 평화동산의 아카이빙 작업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성훈 교수님, 말씀하시던 거 마무리 지으시지요? 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그 생명평화동산의 어떤 사업이나 이 모든 걸 하실 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산되는 자료는 이게 무조건 아카이빙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완결적으로 사업을 마지막에 하나 더 두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게 아카이빙이 되는 거죠, 이미. 정착이 제가 되겠군요. 이렇게 많은 기관과 역사적인 자료와 사료를 이제 그래도 조금 찾고 이렇게 발굴도 많이 하고 보는 편인데 처음에 뭔가를 생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아카이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마지막 단계는 이건 아카이빙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걸 진행을 하시면 이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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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토론자분 말씀이나 또는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특별히 안 계시면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황호성 국장님 또 네 분의 토론자분 말씀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또 뒤돌아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를 묵묵히 해나가시는 우리 5분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국 사회의 잠재력, 또 한국 사회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이런 걸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혹시 제가 봉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발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우리 노명환 쌤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황호섭 국장님, 그다음에 토론자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이 주제를 우리 계속 함께 고민해 가면서 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제가 8월에는 그런 아카이브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월에는 우리 이창수 선생님 발표로 DMZ와 영화, 다큐 영화 관련해서 우리 이창수 선생님 그동안 활동 관련해서 들으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에는 DMZ와 대중음악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저 독일의 힐데스하임의 미카엘 푸르 교수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응원합니다.